저는 올해로 76살입니다. 평생을 고깃집 하나로 살아왔죠. 젊은 시절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고기를 손질하고 밤늦게까지 손님들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일했어요. 특히 마지막 20년은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저희 가게가 맛집으로 알려졌거든요. 주말이면 웨이팅이 2시간씩 밀리고 평일에도 예약 없이는 자리 잡기 힘들 정도였죠. 손님들이 사장님 고기 맛은 정말 최고예요라며 칭찬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던 건 그 칭찬 덕분이었어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저는 서울 외곽에 작은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동네가 별로 발전되지 않아서 가격이 저렴했거든요. 지금은 개발이 많이 되면서 시세가 30억까지 올랐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죠.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건물 임대료로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생활비를 쓰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면서요. 저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이죠. 딸은 착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위가 미국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온 가족이 이민을 갔죠. 처음에는 딸을 보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이 중요했기에 흔쾌히 보냈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문제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숙제는 안 하고 밖에서 놀기만 했죠. 중학교 때는 게임방에서 밤을 새우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적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겨우겨우 졸업했지만 대학은 엄두도 못 냈어요. 20살이 넘어서도 일정한 직업 없이 이것저것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집 아들들은 대학 가고 취직하는데 왜 우리 아들만 이렇게 방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죠. 엄마니까요. 30이 넘어서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돈을 빌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엄마, 이번엔 진짜야. 친구랑 장사 시작하면 대박 날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돈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제대로 쓰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몇 달 지나면 또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5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차가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니 반대할 수 없었죠. 이 나이에 결혼이라도 해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치렀어요. 아들이 돈이 없다고 하니 제가 비용을 대부분 부담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보태줬죠.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엄마, 걱정 마. 이제 달라질 거야. 결혼 후 아들은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돈을 벌었죠. 힘들어 보였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며느리도 마트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평범하게만 살아줘. 그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좋았어요. 그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주기만을 원했죠. 아들 내외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했습니다. 가끔 명절 때 얼굴 보는 게 전부였어요.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각자 바쁘게 살아가니 이해했습니다. 저도 제 생활을 즐기며 살았으니까요.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웠습니다. 가끔 혼자 제주도나 부산으로 여행도 갔죠.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노후가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건물 관리도 전문업체에 맡겨놔서 신경 쓸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매달 월세가 통장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서 뿌듯함을 느꼈죠.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손주는 아직 없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아들 내외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싶었죠. 저는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손주 얼굴 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5월 초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 먼저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던 아들이었기에 조금 의아했죠. 응, 무슨 일이야? 어버이날인데 엄마랑 강원도 여행 가면 어때? 며느리랑 셋이서.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다니요. 결혼하고 나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정말? 엄마는 좋지.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갈까? 아침 일찍 출발하면 되겠다. 그래, 엄마가 준비할 건 없어? 아니, 그냥 편하게 입고 나오면 돼.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건가 싶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남편을 설득한 건 아닐까 생각도 들었죠. 어쨌든 이유야 어떻든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생각에 설렜습니다. 무엇을 입고 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하면서 밤을 지샜죠. 미국에 있는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다 전화를 하시고. 시차 때문에 딸은 한창 일할 시간이었어요. 미안해. 너무 기뻐서 그래. 내 동생이 어버이날에 여행 가자는데. 진짜? 걔가? 딸도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응, 강원도 같이 가자더라. 엄마 너무 좋아. 그래, 좋은 시간 보내.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줘. 주말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옷장을 뒤져서 깔끔한 옷을 골라놨죠. 새로 산 운동화도 꺼내서 신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하게 정돈했어요. 여행 가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죠.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거예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화장도 살짝 했어요.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시간이니 예쁘게 보이고 싶었죠. 아침 8시에 아들이 차를 끌고 왔습니다. 엄마 타. 조수석 문을 열어주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소에는 이런 세심함이 없었거든요. 뒷자리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밝게 인사했죠. 그래, 오늘 날씨 좋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상쾌했어요. 초록빛 나무들과 푸른 하늘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속초 쪽으로 가려고. 맛있는 거 먹고 바다도 볼까 해. 아들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바다를 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죠. 차 안 분위기는 처음에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요즘 일은 어때? 제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그래요. 마트 일이 좀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요. 힘들면 쉬엄쉬엄 해야지. 건강이 최고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죠. 평소에는 말수가 적던 며느리가 오늘따라 말을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운전하면서 가끔 농담을 던졌어요. 엄마, 우리 옛날에 바닷가 갔을 때 기억나? 내가 파도에 넘어져서 울었잖아. 그랬지. 넌 어릴 때 겁이 많았어.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순간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족끼리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게 몇 년 만인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렸어요. 도중에 휴게소를 한번 들렀습니다.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한 잔 마셨죠. 아들이 커피를 사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시간 보내자. 그래,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이렇게 신경 써주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들이 펼쳐졌어요. 봄꽃들이 피어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저기 봐, 벚꽃 아직 남아있네.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사진 찍을까? 나중에 바다 가서 찍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손주 이야기도 나왔어요. 아이는 언제쯤 생각하고 있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여유 생기면요. 지금은 돈을 좀 모아야 해서. 며느리가 대답했죠.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준비되면 하는 거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1시간쯤 더 달렸을까요? 차 안은 따뜻했고 저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아들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철이 들었나 싶었어요. 며느리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았죠. 배고프지 않아? 점심 뭐 먹을까? 아들이 물었습니다. 난 뭐든지 좋아.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속초 가면 회 먹을까? 엄마 회 좋아하시잖아. 그래, 좋지. 회를 생각하니 벌써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신선한 회와 소주 한 잔이면 완벽한 점심이 될 것 같았죠. 차는 강원도 산길을 따라 계속 달렸습니다. 구불구불한 도로를 지나면서 가끔 멀미가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불편한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들이 룸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창밖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싱그러운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오랜만에 가족여행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엄마, 목소리 톤이 조금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왜? 사실은 오늘 엄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무슨 말? 사실 내가 요즘 사업 아이템을 하나 알아봤거든. 며느리도 뒷자리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친구 중에 인테리어 일하는 동생이 있어. 걔랑 같이 인테리어 사업을 해볼까 해.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요즘 인테리어 시장이 좋대. 리모델링 수요도 많고 제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한데 아들이 말을 흐렸어요. 며느리가 뒷자리에서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물었죠. 기본적으로 5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 5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5억? 응. 사무실도 얻어야 하고 장비도 사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잖아. 아들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건물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잖아. 이자는 내가 다 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오늘 여행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어버이날을 핑계로 저를 불러낸 이유를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5억은 너무 큰 돈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이번엔 진짜야. 친구도 10년 넘게 인테리어 일했고 실력도 좋아. 우리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어. 아들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봤죠. 예전에도 똑같은 말을 하며 돈을 빌려갔다가 날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업하는 건데 그렇게 큰 돈을 쓰면 안 돼. 제가 말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걸 찾아봐.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데? 작게 시작하면 경쟁력이 없어.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며느리도 이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택배나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말에도 절박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억은 안 돼. 대신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걸 찾아보면 엄마가 1억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차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룸미러로 보였어요. 며느리는 창밖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에이 쯧.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크게 들렸죠. 엄마는 맨날 그래. 돈 있으면서 왜 안 도와주는 거야? 아들이 핸들을 세게 쥐며 말했습니다. 건물 하나 담보로 잡아주는 게 뭐가 어려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만약에 사업 망하면 어떡하려고. 망하지 않아. 왜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운전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이 위험해 보였어요. 진정해. 운전 중이잖아. 진정이 돼야 진정을 하지. 엄마는 항상 이래. 돈 있으면서 안 쓰고.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한 번이라도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맨날 우리끼리 힘들게 살았잖아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공손한 며느리가 아니었죠. 그래도 5억은 너무 큰 돈이야. 이해해줘 아들. 제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형편되시면서 왜 이러세요? 건물 시세가 30억인데 5억도 못 도와주시겠다고요? 며느리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존댓말을 쓰고 있었지만 내용은 반말이나 다름없었죠. 미국 간 누나한테는 유학비도 대주고 결혼 자금도 주면서 왜 우리한테는 그래? 그건 그때 상황이 달랐고. 뭐가 달라? 결국 누나만 챙기는 거잖아. 차 안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아까까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들은 입을 꾹 다물고 운전만 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었죠.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버이날에 여행을 가자는 것도 친절하게 대해준 것도 모두 연극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려고 저를 불러낸 겁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엔진 소리만 들렸죠.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은 더 이상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설렜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배신감과 실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만 아플 뿐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여전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오늘 하루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모습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엄마한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평생 키우고 사랑한 자식에게 이런 취급을 받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더 달렸을까요? 저는 시간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죠. 그때 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휴게소로 들어섰어요. 화장실 좀 가야겠다.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죠. 차가 주차장에 멈췄어요. 아들이 시동을 끄고 내렸습니다. 엄마, 화장실 다녀오시고 저기 편의점 앞에서 기다려요. 그래, 알았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어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어요. 5월인데도 산 위라서 그런지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얇은 가디건만 걸치고 온 게 후회됐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아침에 화장을 하고 나올 때의 들뜬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들이 말한 대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죠.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화장실에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싶어 주차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타고 온 차가 보였죠. 아직 있구나 싶어 안심했어요. 다시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점점 더 세게 불었어요. 몸이 떨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가디건을 여미며 팔짱을 꼈죠. 2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상했어요. 화장실이 그렇게 오래 걸릴 리 없었죠.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죠.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30대 남자랑 여자 못 보셨어요? 아까 여기 왔었는데. 글쎄요, 손님이 워낙 많아서.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 주차장을 향해 걸었어요. 우리가 탔던 차가 있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차가 없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혹시 다른 곳에 주차한 건 아닐까 싶어 주차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 차는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죠.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날 두고 간 건 아니겠지.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이 휴게소에 두고 떠난 겁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어디 간 거야? 엄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전화가 꺼졌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죠. 76살 노인이 휴게소에서 버림받다니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저기 제가 가족이랑 왔다가 혼자 남겨졌는데요. 네, 어떡해요? 아들이 저를 두고 간 것 같아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긴 인제 쪽 휴게소예요. 인제라는 말을 듣고 아득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꽤 멀리 온 거였죠. 서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버스 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근처 터미널까지 택시 타고 가셔야 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어요. 현금이 5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직원이 택시를 불러줬어요. 터미널까지 얼마 정도 나올까요? 2만 5천 원 정도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었어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기사님께 말했어요. 터미널로 가주세요. 네. 차창 밖으로 휴게소가 멀어졌습니다. 이곳에 저를 버리고 간 아들 내외를 생각하니 치가 떨렸어요. 택시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30분쯤 지나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은 작았습니다. 매표소로 가서 물었죠. 서울행 버스 언제 있어요? 1시간 후에 있습니다. 표 한 장 주세요. 돈을 내고 표를 받았습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몸이 너무 추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커피를 사서 마셨죠. 조금 기운이 났어요. 1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시계만 쳐다봤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였어요. 저만 혼자였습니다. 초라하고 외로웠죠. 드디어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에 올라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죠. 서울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으로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돌아갔어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 며느리의 날선 말투, 그리고 저를 버리고 떠난 순간들이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지?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돈 문제로 다퉜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늙은 엄마를 낯선 곳에 버리고 가다니요. 버스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죠. 저의 마음처럼 세상도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어요. 터미널에서 내려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까지는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렸죠. 사람들 틈에 끼어 서 있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자리에 앉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했죠. 집에 도착한 건 밤 8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가 풀렸어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와 충격 때문이었죠.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살이 났어요. 온몸이 쑤시고 열이 펄펄 끓었죠. 그날의 추위와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온 겁니다. 약을 먹고 물을 마시며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입맛이 없었어요. 그저 물만 조금씩 마시며 버텼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날의 일이 떠올랐어요. 휴게소에 홀로 남겨졌던 순간, 차가 사라진 주차장, 받지 않는 전화들이요.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슬펐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평생 아들을 키우고 사랑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억울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몸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열도 많이 떨어졌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은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물을 한 잔 마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아들에게서 온 연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네. 기가 막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엄마를 휴게소에 버린 거냐?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너무 가볍게 들리는 사과였습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사과야? 순간 욱해서 그랬어요. 정말 미안해요. 욱해서? 욱해서 늙은 엄마를 산속 휴게소에 버리고 가?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얼마나 추웠는지 알아?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을 어떻게 해? 너 때문에 3일이나 알아누웠어. 아들은 또 침묵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는 안 들렸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기계적인 사과였습니다.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희들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끊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이 복잡했어요.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죠. 더 이상 이 아들과 며느리를 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요. 마음속에서 이미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것조차 싫어졌습니다. 같은 도시에 아들 내외가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죠. 멀리 가고 싶었어요. 그들을 다시는 보지 않고 싶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이 떠올랐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이었지만 급한 마음에 걸었죠. 엄마, 무슨 일이야?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목소리였어요. 미안해, 깨웠지.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버이날 여행 제안부터 시작해서 차 안에서의 대화, 휴게소에 버려진 일까지요. 딸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딸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걔가 엄마를 버렸다고?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죠. 그래. 전화도 안 받고 그냥 가버렸어. 미쳤나 봐,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딸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많이 놀랐겠다. 응. 3일 동안 몸살 앓았어. 내가 한번 전화해 볼게, 엄마.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제가 말렸습니다. 나 혹시 너 있는 미국으로 가면 안 될까? 응? 여기로? 응. 여기 더 이상 있기 싫어. 너희 집 근처에서 살고 싶어? 딸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엄마. 얼른 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정말? 당연하지. 우리 집 방도 하나 비어 있어. 엄마 방으로 쓰면 돼.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뭘? 당연한 거지. 빨리 준비해서 와. 그래, 그럴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갈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딸이 있다는 게 감사했죠. 그날부터 저는 미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건물을 팔기로 결심했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죠. 건물 매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네, 언제 한번 뵐까요? 다음날 부동산 중개인이 집으로 왔습니다. 건물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시세가 30억 정도 되니까 빨리 나갈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안에는 계약 들어올 것 같아요. 빨리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중개인이 돌아간 후 저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가져갈 건 따로 모았어요. 사진첩도 꺼내봤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많았죠. 밝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한참을 사진을 보다가 다시 정리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아들과 며느리였죠.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인터폰 버튼을 눌러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할 말 없어. 돌아가. 엄마, 제발.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아들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나를 휴게소에 버렸지. 이제 나도 너희를 버리겠어. 엄마, 앞으로 나를 찾지 마. 더 이상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싫어. 돌아가. 인터폰을 꺼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초인종을 계속 눌렀지만 무시했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를 크게 틀어 문 밖 소리가 안 들리게 했죠. 한참 후에 조용해졌어요. 인터폰을 켜서 확인해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문 앞에서 큰 소리로 불렀죠. 엄마,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나올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줘. 정말 잘못했어. 며느리도 함께 소리쳤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미쳤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죠. 엄마, 우리 무릎 꿇고 있어. 문 좀 열어줘. 무릎을 꿇었다고요? 인터폰 화면을 켜봤습니다. 정말로 두 사람이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저건 연기일 뿐이야. 휴게소에서 저를 버렸던 그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돈을 안 준다고 했을 때 일그러졌던 얼굴들이요. 마음을 다잡았어요. 소용없어. 돌아가. 인터폰으로 말하고 다시 껐습니다. 그들은 1시간 넘게 문 앞에 있었어요. 계속 사과하고 애원했죠. 엄마,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다시 기회를 줘. 건물 매물 내놓았다는 거 들었어. 제발 그러지 마. 엄마가 미국 간다는 소문 들었어. 정말이야?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식이 새어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 미국 갈 거야. 인터폰으로 차갑게 말했어요. 너희 때문에 여기 있기 싫어졌거든. 엄마, 너희 누나한테 가서 살 거야. 날 진짜 가족으로 대해주는 사람한테.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그들이 먼저 넘었죠. 엄마, 건물은 팔지 마. 그건 엄마 평생 재산이잖아. 내 재산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잘못했어. 5억은 안 빌릴게. 1억도 필요 없어. 이제 와서 하는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건물을 팔지 못하게 하려는 말일 뿐이었죠. 늦었어. 이미 매물 나갔어. 취소할 수 있잖아. 며느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요. 제가 아니라 제 재산이었던 겁니다. 너희들 진짜 목적이 뭐야?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너희들 눈빛 보면 다 알아.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터폰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그들은 점심때까지 문 앞에 있었어요. 이웃 사람이 복도를 지나가며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죠. 죄송합니다. 곧 갈게요. 오후가 되자 조용해졌습니다. 인터폰을 켜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드디어 돌아간 모양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아들의 차가 보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죠. 차 안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하는구나.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시했죠. 1시간쯤 지나자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차가 사라져 있었어요. 겨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슬프기보다는 후련했어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그날 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동생 왔었다며? 딸이 먼저 물었어요. 응, 하루 종일 문 앞에서 난리였어. 문 안 열어줬지? 당연하지. 열어줄 이유가 없잖아. 잘했어, 엄마. 나한테도 전화 왔는데 안 받았어. 그래. 엄마, 건물은 언제쯤 팔릴 것 같아? 중개인이 한 달 안에는 될 거래. 그럼 비자 준비해야겠다. 내가 서류 보낼게. 딸은 착착 진행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알아봐줬죠. 엄마, 여기 날씨 좋아. 아마 엄청 좋아하실 거야. 그래, 기대된다. 우리 동네에 한인 커뮤니티도 많아. 엄마 친구들도 금방 사귀실 거야. 딸의 말을 들으니 새로운 삶이 기대됐습니다. 서울에서의 아픈 기억들을 떠나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건물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계약금을 받고 잔금일을 잡았습니다. 한 달 후였죠.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엄마, 나야. 제발 한 번만 문 열어줘. 목소리가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인정해. 근데 이렇게까지 하지 마. 나 이제 정말 달라질 거야. 사업도 포기했어. 그냥 택배 일만 할 거야.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 건물만은 팔지 마. 그게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제 노후를 걱정한다고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인터폰으로 차갑게 말했어요. 너가 굳이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다시는 오지 마. 경찰 부를 거야. 아들은 한참을 더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건물 잔금을 받는 날이었어요. 은행에서 30억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숫자로 바뀌었죠.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집도 정리했어요. 필요한 집만 챙겨서 미국으로 붙일 준비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처분했죠. 비행기 표도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이었어요.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도착해. 알았어, 엄마. 공항에서 기다릴게. 응, 고마워. 엄마,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그래, 그럴게.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은 이미 다 챙겨져 있었어요. 큰 캐리어 2개와 손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평생을 살았던 집인데 가져갈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필요한 건 옷가지와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사진첩도 챙겼어요. 딸의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죠. 아들 사진은 어린 시절 몇 장만 넣었습니다. 그 이후 사진들은 모두 버렸어요. 더 이상 간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40년 넘게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웠죠. 웃음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실감이 났어요.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더 이상 없었으니까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비행기는 오전 11시였지만 일찍 공항에 가려고 했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긴 비행을 견뎌야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거실이 낯설었어요. 가구들은 모두 처분했고 벽에 걸려있던 액자들도 내렸습니다. 주방으로 가봤죠. 평생 요리하던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여기서 밥을 해줬던 기억이 났어요. 엄마, 배고파? 졸라대던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만 생각하자.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안녕. 작게 인사했어요. 문을 잠그고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맡겼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올 때까지 관리해달라고 부탁했죠.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비교적 한산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건물들, 거리들이 빠르게 멀어졌죠. 다시 올 일이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돌아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1시간 반 만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갔어요. 여권과 비행기 표를 내밀었죠. 캐리어 2개 붙이시는 거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짐을 붙이고 탑승권을 받았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면세 구역으로 나왔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커피숍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보였습니다.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어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공항이야. 곧 출발해. 금방 답장이 왔어요. 조심히 와. 공항에서 기다릴게. 사랑해, 엄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시간이 되자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게이트로 향했죠.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탑승권을 확인받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은 창가였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리였죠.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보고 싶었거든요.
짐을 선반에 올리고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어요.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부러웠습니다. 저런 평범한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안 됐네요.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승무원의 안전 안내가 시작됐어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봤죠.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나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비행기가 가속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빨라졌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느껴졌죠. 창밖으로 땅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서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빌딩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죠. 저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쯤 택배 일을 하고 있겠죠. 제가 떠나는 줄 알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을까요? 알아도 상관없었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에 그들은 없으니까요.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얀 구름이 창을 가렸습니다. 잠시 후 구름을 뚫고 올라갔죠.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죠. 이제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버린 아들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딸과 함께 살 거야.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기내식 먹고 잠을 푹 자고 나니 거의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승무원이 착륙 준비를 하라고 안내했어요. 창밖을 보니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따라 박수를 쳤죠. 도착장으로 나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마중 나온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 사이에서 딸을 찾았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을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딸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 딸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이제 괜찮아.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괜찮아, 엄마. 다 끝났어. 딸이 등을 토닥여줬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을 거야. 눈물을 닦고 웃었어요. 가자, 집으로. 응, 가자. 딸과 함께 공항을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를 버린 아들이 아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딸과 함께요. 남은 여생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요. 차에 올라 창밖을 봤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딸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진짜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야.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한 겁니다. 나를 버린 그들을 떠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요.